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학교 영상학과의 배진아입니다. 현재 카카오의 증오발언 자율규제 연구반의 위원으로서 온라인상의 증오발언 문제를 들여다보고 또 이 문제를 개선하고 온라인 공간을 정화해 나가기 위해서 카카오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카카오가 증오발언 문제에 대해 어떤 고민들을 해왔고 또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리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카카오의 고민에 대한 사회적 공유를 통해서 증오발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1월 학계와 시민단체 등등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원칙은 온라인상에서 점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증오발언 이슈에 대해서 카카오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또 디지털 기업인 카카오에게 부여된 고유한 책무 활동, 다시 말해서 ESG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증오발언 원칙이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칙이 만들어진 이후에 또 이 자율규제 연구반 등등의 활동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또 다른 고민과 실천 등등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서 원칙 제정에 참여했던 각계의 전문가와 또 실무자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참석해주신 분들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외대의 김민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김민정 교수입니다. 저는 카카오 미디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증오발언 원칙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손지원 변호사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손주원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오픈넷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증진, 그리고 감시와 검열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카카오가 증오발언 원칙 수립 과정에서 마련하셨던 시민사회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제주도에서 클린 플랫폼 실무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허셜이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신데요. 허셜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스팸 오브징 셀 허셜입니다. 해당 증오 표현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민정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대담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증오발언 원칙을 만들 때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는데요. 거의 1년에 걸쳐서 외부와 소통을 하면서 정책을 수립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기업이 이렇게 대외의 여러 전문가 등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책을 만드는 일이 그리 흔하거나 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여하면서 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크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카카오가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봤고요. 사실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에는 그 온라인 표현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들은 많은데 자율규제의 경험과 역사는 부족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법 규정을 따라가기도 바쁘다 보니까 자체 규정을 만드는 일에는 좀 오히려 소홀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온라인 혐오 표현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카카오가 증오발언 원칙을 만든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고 그 과정에 참여한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증오발언 원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 미디어 자문위 소속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듣고자 노력한 것도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인권위원회랑 언론법학회랑 같이 그 공동 세미나를 주최를 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학술적인 논의를 거쳤고요.
또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촉구해온 여기 손지연 변호사님께서도 참여하셨지만 10군데 그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가분들을 초대해서 의견을 청취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정에서 느끼고 배운 게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바람직한 자율 규제가 갖춰야 될 요건 중에 하나로 절차적 공정성을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적 공정성을 구현하려면 참여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플랫폼 기업이 그 자율 규제를 고민할 때 이용자와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여러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청취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원칙을 수립하면서 카카오가 첫 발걸음을 잘 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카카오가 지난 1년간 그 증오 발언 원칙을 만든 과정을 담은 녹서를 펴냈었어요. 그래서 그 해당 녹서는 온라인에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녹서의 내용을 보면은 왜 카카오가 이 정책을 마련하려고 했는지, 국내와 해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결과 같은 것들, 뭐 회의랑 라운드 테이블 녹취록 같은 것들이 모두 담겨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날로 다원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치들이 충돌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유형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런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놓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 사항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정을 대출하는 데 있어서 누가 참여를 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정이 도출됐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논의의 주체, 과정이 최종 결정만큼이나 중요한데요. 이번에 카카오가 발행한 녹서를 통해서 누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논의했는지 그렇게 해서 이런 원칙이 도출됐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또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좀 그 손지연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시에 이제 그 자문위에서 시민사회분들의 목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라운드 테이블이 좀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시 그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셨었는데 그때 좀 소감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꼭 필요했고 굉장히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저나 저희 단체의 입장은 비록 올바르지 않은 표현일지라도 모든 표현은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혐오 표현도 당대 대중들의 사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정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통해서 올바른 사상을 형성해 나가거나 사회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대하게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표현. 그래서 여기서 증오 발언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셨는데 이런 증오 발언에 대해서만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그런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비록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런 자리에서 여러 시민사회, 그리고 특히 혐오 표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소수자 인권단체분들의 목소리, 각 집단이 혐오 표현으로 겪는 여러 고충들을 직접 들으면서 혐오 표현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플랫폼들이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조치는 정말 필요하다는 것도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절한 규제 수준이나 방식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또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표현문들이 규제 대상이 되어버리고 기본적으로 공론장은 대중이 형성해야 하는 것인데 플랫폼이 흔히 말하는 어떤 필시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론장의 표현물을 검열하게 되면 공론장에 대한 플랫폼의 지나친 개입이다, 왜곡이다 라는 비판을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이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적절한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작업일 것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저 역시 혐오 표현의 피해자들 앞에서 혐오 표현의 가치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역설하는 입장이 매우 조심스럽고 곤란했으니까요. 근데 또 인상적이었던 건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조치들이나 대응 방법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제시되었다는 점인데요. 사회적 소수자들이나 이들을 대변하는 매체들이 직접적인 서비스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방법론적인 대안들을 제시를 하셨고요. 아마 자문위에서는 학술적으로 이제 적절한 규제 내용이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아마 주를 이뤘을 것인데 이런 직접적인 경험에 비춘 방식에 대한 의견이나 대안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민사회 라운드 테이블의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혐오 표현이나 증오 발언에 대해서 플랫폼이 대응할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물론 공감을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활동하는 입장에서 그 표현의 자유가 너무 위축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했었습니다. 당시 자문위에서 논의되는 분위기는 어땠나요? 되게 중요한 지적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자문위에서도 섣부른 규제 그리고 광범위한 그런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헤이트 스피치의 그 한국어 표현으로 혐오 표현이라는 그런 널리 통용되는 용어 대신에 증오 발언이라고 부른 것도 그런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비하, 모욕적 발언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폭넓은 의미로 좀 이해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증오 발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극단적인 형태의 발언만 금지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했고요. 또 세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자문위의 고민이 녹아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원칙의 내용을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에 강경 대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국제 인권 기준을 고려해서 나온 문구거든요. 그래서 자유권 규약이라고 불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있는데요. 이 자유권 규약 제20조 2항을 보면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증오 발언 원칙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혐오 표현이 가장 먼저 근절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담았고요. 또 아울러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도에 발간한 혐오 표현 리포트에서 혐오 표현의 개념 중에 정의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는 문구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카카오의 증오 발언 원칙 역시 혐오 표현이 갖는 효과, 즉 차별, 편견을 조장한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서 원칙을 서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가 금지하고 근절하고자 하는 혐오 표현의 범위를 좁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고자 했고요. 무엇보다도 자문위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혐오 표현 규제를 생각할 때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고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였었어요. 사실 그런 생각이 시민사회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도 핵심적으로 강조됐었는데요. 그래서 증오 발언 원칙을 보면 증오 발언 근절을 위해서 정책, 기술, 서비스 기획 및 디자인을 고도화해 나가고 사내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활동도 함께 해나가겠다라는 내용이 녹아들어 있거든요. 증오 발언 원칙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은 사실 올해 꾸려진 증오 발언 자유규제 연구반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배진아 교수님께서 올해 그 카카오의 요청으로 증오 발언 자유규제 연구반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렇게 원칙을 세운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연구반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기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그 자율규제 연구반에 대한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의 참여와 노력 그리고 굉장히 신중한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증오 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이 마련되었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 원칙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자율규제의 세부 기준을 만들고 이것을 현장에 실천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연구반이 이러한 기준과 실천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문가들께서 고민하고 제안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카카오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반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면서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어떤 형태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증오 발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증오 발언의 근절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규제 방법을 적용하고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오 발언 현상에 대해 위원들이 각기 서로 다른 의견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대해서 신중하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반은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어떤 시각보다는 우리 사회의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그런 시각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의 기준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와 또 그리고 공감대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손지연 변호사께서 혐오 표현 피해자의 고충을 생각할 때 어떤 표현의 자유를 역설하는 입장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곤란하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증오 발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증오 발언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해당 발언을 어떻게 느끼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부분을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 연구반 안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증오 발언이 생성이 되고 있고 또 증오 발언이 또 다른 증오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규제를 위한 기준과 실천 방안 이런 것들도 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반에서는 이러한 증오 발언 현상과 관련한 사회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또 올해 초에 정립하신 그 원칙을 잘 반영하면서 현실에 적용 가능한 자율규제의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카카오는 아마도 이러한 틀에 입각해서 증오 발언 근절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 중의 하나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책무를 실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장에서의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카카오에서는 증오 발언 또는 혐오 표현 등을 현재 어떤 방식으로 또 발견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허숄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카카오 스팸 어뷰징 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키워드랑 문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들이 신고가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자가 그 신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이 경우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또는 기계에 의해서 이 단어들을 찾아내는 이런 연구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뉴스 댓글에 보면은 음표로 치환되어 있는 댓글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보통 이제 유저들에 의한 또는 이제 기계에 의해서 단어 단위로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는 이제 아예 전체적인 문장 자체를 기계가 찾아내고 기계가 관리해주는 이러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댓글에 보면 아예 문장 자체가 댓글 자체가 덮여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기계가 관리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계가 실수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이런 오류를 탐지해서 반영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는 그 발언의 맥락을 고려해서 증오 발언을 발견하는 그런 기술적 대응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발자가 보기에 그 기술적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떤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할까요? 네, 일단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한글이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일 텐데요. 예를 들어 이제 받침을 다 바꾼다던가 또는 단어에서 글자를 앞뒤로 바꾼다던가 또는 문장에서 앞뒤로 뭔가 이제 주어 보어 이런 것들을 바꾼다던가 이렇게 해도 사실 한국인들이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기계가 이해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 자체만은 이해할 수 있지 이 문장이 나오게 된 맥락이라든지 또는 상황, 배경, 누가 말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의적인 표현을 찾아내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말했을 때 이 표현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혐오, 증오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평범한 발언일 수 있을 텐데요. 기계가 이런 모든 배경적인 맥락을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는 문장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또는 물론 명확한 증오 표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지만 어느 문장이 있을 때 누구는 증오 표현이야, 누구는 이건 증오 표현이 아니라 그냥 의견이야, 이런 경우가 상당히 지금 저희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책적, 이제 뭔가 연구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 좀 더 다양한 사례들이 정리가 되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기술적인 대응에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증오 발언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도 개인에 따라서 단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증오 발언하고 관련해서 카카오 및 또 인터넷 기업들이 어떤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수렴하고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손지연 변호사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혐오 표현이라는 것이 본래적으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모두 그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규제를 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정말 다양한 수준의 요구가 존재하고, 한편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들도 개인적인 기준은 정말 천차만별일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이런 연구나 토론, 수기 과정을 통해서 소수자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균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혐오 표현이 유통이 되어도 소수자들의 인권 침해를 좌시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또 한편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해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공론장 개입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도 부족하거나 넘치는 부분 혹은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같은 조치라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비판은 날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이제 큰 힘을 가진 기업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의 무게, 숙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나 기업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이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 확실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마련해서 최대한 이용자와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증오 발언에 대한 중요한 대응 중에 하나로 증오 발언 자체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증오 발언이나 혐오 문화의 폐해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게 사실 대중의 인식 개선에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런 콘텐츠를 카카오가 공익 광고처럼 적극적으로 유통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도 증진하고 또 증오 발언 규제의 정당성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학자로서 또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또 실무자로서 각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거나 혹은 또 카카오라는 기업에게 바라는 점이 있거나 또 혹은 토크에 참여한 소감 같은 것들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지연 변호사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람들의 삶과 활동이 이제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인터넷 기업의 정책은 한 사회의 문화를 형성할 수도 있는 큰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우리나라 최대 인터넷 기업 중 하나고 여러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죠. 결국 카카오의 정책은 그 자체로 한국 사회 전체에 유의미한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양성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해야 하는 이 혐오 표현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카카오가 마련한 증오 발언 자율규제 원칙도 우리나라 혐오 표현 문제에 있어서 큰 선도적인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두 교수님, 혐오 표현 문제랑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기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께서 이를 맡아주셨기 때문에 좋은 지표가 마련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선진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큰 영향력을 가진 인터넷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건전한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카카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앞으로 카카오가 이처럼 증오 발언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고, 또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래서 사회적 기여에 더욱 앞장서고 다른 많은 기업들에게도 모범이
돼서 이렇게 사회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계속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민정 교수님도 네,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는 카카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짧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허셜도 네, 마지막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서 좀 재밌었고요. 또 이제 교수님들, 이제 사회 활동하시는 분들과 얘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좀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로서 좀 더 좋은 인터넷을 만든다는데 좀 큰 자부심이 생기고요. 더 노력하고 더 연마하고 연구해서 좋은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에 큰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 이 대담을 통해서 증오 발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쟁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카카오가 그동안 이 문제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또 이에 대한 포털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서도 두 분 전문가님과 또 허셜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증오 발언에 대한 자율 규제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정말 중요하게 존중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증오 발언은 사회적으로 계속 진화해 나가는 그런 속성을 갖기 때문에 이례적인 규제 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관련 활동들을 해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도 관련 활동들을 지속해 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증오 발언 근절이라는 단어보다는 증오 발언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 대담에서의 논의들을 토대로 해서 증오 발언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카카오가 포털 기업으로서 좀 더 책임과 그 의무를 더 충실하게 그리고 더 현명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